스마트 수학이 제공하는 고등 수학 특강 확률과 통계 파트 제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4강에서요 우리 이항분포와 이항정리에 대해서 그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 원리를 조합의 원리를 사용해서 그 원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되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예, 조합. 순열과 조합 계산하는 것만 또 어려운데 이걸 이항의 그 전개식이라든가 또 확률, 분포, 에다가 적용해가지고 결합시켜서 그걸 이해하라. 야, 참 난해하죠. 그러나 그걸 우리는 사실 그 굉장히 원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워요. 근데 쉬운 걸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기 때문에 한없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이항분포, 이항정리를 그 원리를 한번 약간 적용하는 부분에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는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 즉 평균, U라고 하죠. 평균, 기대값. 기대값,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이걸 이제 분산이라고 해요. 제곱을 씌운 게 분산이고 이제 루트를 제곱을 제거하고 이제 루트를 씌우면은 표준 편차가 되겠죠. 이 표준 편차가 뭐냐? 이거를 알아보는 게 이제 주요 출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는 n번의 독립된 시행에서 서로 배반적인 사건이 그 성공과 실패 두 가지로 발생할 때 이계항이죠. 이계항으로 발생할 때 그때 각각 독립된 그 서로 배반적인 확률을 고정적으로 갖고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 이항분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임의의 시행을 했을 때 성공이 발생할 확률은 몇 번을 시행을 했을 때 성공이 할 확률은 얼마인가 그걸 계산하는 공식으로서 NCR P의 R승 곱하기 Q의 N만의 R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공식을 우리는 외웠고 그걸 외우기 전에 그 원리를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 조합의 원리다 이렇게 그 계수값은 조합의 원리에서 적용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은 평균이다. 우리 이제 NP다 이렇게 시행 총 독립된 시행 횟수가 n번 시행할 때 주사위를 10번 시행할 때, 10번 던지기 시행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하면은 그 n 곱하기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성공 확률이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래서 5번이다. 그러니까 10번 시행하면 5번 정도는 앞면이 나올 것이다. 개개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성공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전체 똑같은 n번 시행하면 그것에다가 n번 시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 성공 확률을 곱하면 된다.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딱 돼요. 그러니까 n과 p가 평균의 결정 변수다, 모수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면에 이제 개수를 보면은 3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건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총 8번. 3번 시행되면 2의 3승이니까 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 중에서 HHH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H가 2개가 나오는 경우는 3번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HH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이 발생할 수가 있죠. 2개가 나오는 경우는요.
HHT, HTH, HTHH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수죠. 도수. 그 다음에 도수가 세 번이다라는 뜻이죠. 3현은요. 그 다음에 H가 한 번인 경우, 한재인 경우에는 111 세 번이 발생해요. 이것도. HTT, 이거는 HTT, THT, TTH 이렇게 해요. 이것도 세 번이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모조리 다 뒷면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확률 배수 값을 0으로 부여를 하고요. 이거는 도수는 한 번이죠. 모조리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가 TTT죠. 뒷면. TTT.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확률 배수를 쭉 이렇게 제시하면 이것의 평균값을 계산하면은 총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 요 9에다가 10이죠. 다 더하면은 이걸 12가 되버려요. 12가 돼가지고 총 도수 8이죠. 총 도수가. 총 도수가 8로 나눠주면은 1.5죠. 1.5. 2분의 3이 되죠. 예, 그러니까 총 그 1.5라는 것에 어떤 기대값이 이제 1.5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기대값 1.5가 결정되는 변수는 뭡니까? 총 도수죠. 총 도수가 총 시행 횟수예요. 총 시행 횟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행 횟수가 횟수는 기대값은 작아지죠. 그 다음에 그 발생되는 그 확률 변수의 개개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 3일 빈도가 높아지면 점점 더 커지죠. 발생 빈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 빈도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확률이죠. 이게 확률이죠. 네? 이거는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되죠. 요거 8분의 1, 요거 8분의 3 한 개만 앞면이 한 명만 나오는 거 8분의 3 요거 8분의 1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8분의 1 네. 그러니까 발생 빈도라는 거는 결국 확률을 얘기해요. 전체 도수에서 전체 도수 대비 차지하는 비중 그렇기 때문에 8분의 이렇게 8분의 1, 8분의 4, 8분의 3, 8분의 1 이렇게 각각의 확률값을 가지는 것이고 그 성공 확률이죠. 성공 확률값 가지는 것이고 그것의 크기에 의해서 성공 확률값이 커질수록 평균 기대값은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분모는 이제 발생 그 시행 횟수 n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분자 이것은 성공 확률의 값, 성공 사건의 확률값 P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분포에 있어서 이의 평균은 즉 기대값은 NP다. N과 P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결정됩니다. 분사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서 뭐를 빼줍니까? 기대값을 빼주죠. 기대값을 확률 변수값 xi에서 기대값을 빼주고 그것을 제곱해 주는 거죠. 제곱해 준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또 곱해 주는 거죠. P. PI. 이것이 분산 아닙니까? 그러면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기대값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게 분산이니까요. 분산이니까 기대값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결국은 n과 p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확률 변수 값에다가 확률 변수 값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확률 변수의 값을 빼주는 거니까 확률 변수의 값을 빼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는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각각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덧셈과 뺄셈에서는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성공 확률 변수 값은 결국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확률 변수의 크기는 예?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확률이 양쪽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NPQ다. 이것은 P와 Q에 의해서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P와 Q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NPQ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항분포의 평균 기대값과 분산의 결정 변수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를 적용을 해보면요. 자, 이제 아주 간단해요. 어떤 주머니에 자, 빨간 공, 레드 두 개가 있죠. 레드 두 개. 그 다음에 파란 공, 블루가 세 개가 있어요. 블루. 그 다음에 옐로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총 8개의 공이 있어요. 8개의 숫자가 적힌 공이 있는데 임의로 두 개를 뽑아서 임의로 두 개로 뽑아가지고 두 개가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올 횟수는 얼마냐? 즉 48회를 시행을 했는데 n회를 시행하는 거죠. 이항분포죠.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횟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죠. 서로 다른 색이 나오거나 서로 같은 색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색이 나오는 경우와 서로 같은 색이 나오는 경우가 서로 배반 사건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색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놨을 때 이 평균과 기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요. 자, 이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횟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 바꿔치기 하죠. 돌려치기 하면은 서로 같은 색이 나올 횟수를 구하는 쪽으로, 나올 확률을 구하는 쪽으로 접근하면은 좀 더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거죠. 어차피 수능은 시간 싸움이죠. 이거 빨리 풀어내나 하면은 서로 같은 색을 뽑는 거는 자, 순서와 상관없죠. 조합이죠. 8개 중에서 이제 뽑는 건데, 자, 8개 중에서 뽑는데 서로 같은 색이 나올 경우에는 뭐예요?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이 아니라 레드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요. 2개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 블루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 옐로우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색이 나올 경우의 수는 이 컨비네이션 2고요. 그 다음에 블루는 3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란색 공은 3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각각의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냐?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것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공이 뽑힐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죠. 전체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8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임의로 뽑을 순서를 무관하게 순서와 관계없이 2개를 뽑는 그런 경우에는 8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그거로 나눠주면은 전체 도수 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도수가 분자에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뭐 산수니까 정리해 보시고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1을 빼주면 되죠. 1 마이너스 4분의 1. 1을 빼주면 돼. 1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당연히 4분의 3이 되죠. 이것이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이 됩니다.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것은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 서로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석세스 확률이다. 석세스 확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48회의 시행에 대해서 성공 확률 P 4분의 3을 따르는 이항분포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평균은 뭐 n 이퀄 np니까 뮤는 np니까 48 곱하기 4분의 3 해주면 되겠어요. 이거는 뭐 36이 되겠죠. 암산 암산 빨라야 됩니다. 수능에서는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은 npq니까요. 이거는 48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히 9가 됩니다.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 루트 9니까 3이 되죠. 이렇게 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아주 간단하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음 문제로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주사위에 한 번 던지는데 3의 배수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3의 배수가 나오면은 3의 배수는 당연히 3과 6이죠. 주사위 문 중에서요. 3과 6이고 3의 배수가 나오면은 내가 3점을 얻는다. 뭐 3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눈. 그러니까 1, 2, 4, 5, 4개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10,000원만 받는다. 1점을 얻는다. 이렇게, 뭐, 어느 쪽이 나와도 돈은 버네요.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어느 쪽이 나오면 돈을 잃는다. 이렇게 하죠. 뭐 도박 게임에서는 잃는 쪽, 뭐 10,000원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기대 확률이 게임에 있어서의 기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 게임을 했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어느 쪽이 나와도 돈을 더 받는다. 이건 뭐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이 나오면 돈을 받고 어느 쪽이 나오면은 반대항이 나오면은 돈을 잃는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면은 내가 10,000원을 벌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다.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랬을 때 270회를 반복 시행할 때 총 점수의 기대값은 얼마냐? 뭐 당연히 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이죠. 요거는 P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3의 비수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제 뭐 이걸 성공과 실패를 놓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하긴 한데 뭐 둘 다 돈을 받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그 대반 사건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 이항 분포의 그러니까 270회 n을 성공 확률 p 3분의 1이라는 확률로 따르고 있을 때 그러면은 기대값은 얼마냐? 기대값 EX NP잖아요. 기대값 NP다. 뭐 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 X라고도 확률 변수니까요. 이산 확률 변수죠. NP 그러면 뭐 N 270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90. 뭐 너무 산수죠. 그러면은 270번 반복 시행할 때 그 총 점수의 기대값은 얼마냐 이거죠. 우선 총 점수의 기대값 이랬거든요. 총 점수의 기대값 이 말에서 조심해야 돼요. 수능에서는요. 리딩을 잘해야 돼요. 독해력이 아주 말을 살짝 까놨어요. 여기서 총 점수의 기대값을 했어요. 여기서는 총 점수가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총 점수를 확률 변수로 놨어요. 총 점수를 확률 변수로 놨기 때문에 총 점수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총 점수는
우선 어떤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x회라고 하면은 x회가 나오면은 거기다가 3점을 넣는다. 그러면은 270번 중에서 x회가 3회 x회만큼 3의 배수가 나오면은 3의 배수가 아닌 것이 나올 경우는 언제예요? 270에서 x만큼을 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하겠다는 거예요. 1점을 매번 1점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더하면은 총 점수예요. 3의 배수가 나올 횟수에다가 3점 곱하기 3점을 했어요. 이거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 3의 배수 2의 경우가 나오는 총 시행 횟수 중에서 곱하기 1점씩 준다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것이 총 점수죠. 총 점수의 기대값은 얼마냐? 여기에다가 이거 전체에다가 이걸 전체 변수를 봐주는 거죠. 2로 expected value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270이 되잖아요. 2x 플러스 270. 자,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기대값을 계산할 때 이 그룹 ax 플러스 b, 우리가 확률 변수가 1차 함수의 모양으로, 1차 함수 형태로 어떤 그 상수항 계수와 상수항과 또 상수 계수를 x 변수의 상수 계수를 가지고 있는 값으로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 기대값은 어떻게 된대? 2로 x 플러스 b다.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이미 이해를 했고요.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2가 앞으로 나와버리죠. 2가 앞으로 나와버리죠. 여기서 저기 2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만 빠져버리죠. 상수항 270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 부분이 90이라고 그랬죠. 90. 그러면 180 플러스 270. 180 플러스 270이니까 더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450이죠. 답은 450이죠. 뭐 산수 정확한지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수, 저도 산수를 이제 자주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수 계산할 때 틀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기껏해야 논리 세워가지고 기껏 풀어놓고 산수 계산에서 틀리면 참 망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된 답에 재풀인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항 정리로 들어갔어요. 자, 비슷한 논리, 이항 바이노미얼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둘 중에 하나 올려놨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버리는 그런 게임이 돼버리겠어요. 자, 이항 정리, 이항 정리 어떻게 쉬워요? 일반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이 대부분이 이제 이항 정리 문제의 대다수죠. 이제 물론 수능에서는 이거보다 더 돌려치기 해요. 그 이제 킬러 문제로 갈수록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것도 이제 썩습니다. 다른 논리 를 썼습니다. 미적분을 썼거나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아니면 수열의 논리를 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킬러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짬뽕을 쉽게 말하면 짬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다차원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킬러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방식으로만 하나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선 전개식, 이거 뭐예요? 우리가 구구단체로 외웠죠. NCR, NCR X에 N-R에 A죠. B에 R승이다.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A 플러스 B의 N승일 때 우리가 전개식을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의 전개식은 당연히 n이 5니까요. n이 5니까 NCR에서 우리가 임의의 항은 R은 여기서 임의의 항이에요. 임의의 항. n과 R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A까지 하는 건데 N은 전체 총 전개하는 제곱을 해주는 몇 번 제곱해주느냐라는 거죠. 예? 이거를 5번 제곱했다라는 의미고요. R은 그 중에서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OCR X 요게 A가 이제 X 값이 되죠. X에 N-R이니까 O-R. 그 다음에 B가 3Y니까 3YR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정리학 하면은 예. OCR X에 O-R 곱하기 3의 R승 곱하기 Y의 R승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X의 Y승, X의 3승, Y의 2승 이렇기 때문에 X의 요것이 3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또 요것이 2가 아니 요 R 값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R이 2일 때다라는 것이죠. R을 2를 적용하면 되죠. OC2 곱하기 여기서 3이 이제 3의 제곱으로 오는 거죠. 3의 제곱 곱하기 X의 3승 Y의 제곱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 값을 구하면 요것이 요 항의 계수값이 된다라는 것이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산수니까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자, 약간 좀 어렵게 만든 문제가 요거예요. 12하 자연수 n. 요 반드시 n이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정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2라는 이 항에 있어서 이것의 n승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fn이라고 할 때, 자 상수항이라고는 뭐예요? 변수의 지수가 변수의 지수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임의의 항에 있어서의 우리가 일반 항을 구하면은 이항 정리의 공식에 적용하면 NCR x의 제곱 앞에 있는 항이 x 제곱이니까 그래서 n-r 곱하기 뒤에 있는 항 x분의 2의 r승이다. 그건 공식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을 정리를 하면요, NCR 곱하기 여기서 x의 2n-2r까지 가고요. 곱하기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r승. 마이너스 r승. 그러면 여기서 더해주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곱해 의해서 지수가 더해지면 2n-3r이 되는 것이고요. 그 x라는 변수의 지수가 요거이기 때문에 임의의 항이 상수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0이어야 되죠. 0이어야 2n-3r이 0이에요. 즉 2n 이퀄 3r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 n은 그 2분의 3r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반대로 그 3분의 2n은 r이다라는 것에 의해서 자 여기서 n이 이것이 이제 그 자연수 n과 r이 모두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n이 3일 배수여야 되죠. n이 3일 배수가 아니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r이 자연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n이 3의 배수여야 돼요. n을 임의의 3의 배수라고 할 때 n을 이퀄로 3k로 넣을 수가 있죠. 그럼 n을 이퀄 3k로 넣으면은 이 슬쩍 바꿔치기 하면 이것이 이렇게 돼요. n은 3k로 바뀌어지고요. 그러면 r은 2k가 되죠. 2k가 돼요. 그리고
이 변수항 부분은 1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0으로 1이 되기 때문에 2에 2K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n이 1부터 10까지 일 때 fn의 각 항을 함수값을 더해줘라 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요것이 3K 이퀄 1부터 시그마 3까지 이렇게 해줘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 값은 f 우리가 상수항 값 f3 그래서 f6 f9까지 이렇게 더해주게 된다라는 것이고 요것은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건 단순히 이거 조합의 값을 여기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산수고요. 이렇게 요 문제는 그냥 이항 정리에 있어서의 공식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상수항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항 정리에 있어서의 이 n과 그다음에 r 값은 자연수여야 된다 라는 것. 그래야지만 이 공식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조건 하에서 삼의 배수를 찾는 이런 문제. 그런 논리만 적용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무난히 풀리겠습니다. 자, 이상 이항 분포와 이항 정리의 개념을 어떻게 나왔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간단한 수식의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수능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무슨 다른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풀어내는 걸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원리에 충실해야지 그런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